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뉴타운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창신동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어떻게 전환된 것인지, 어떠한 재생 사업을 펼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신동은 2005년 3차 뉴타운 사업 대상지로 후보에 올랐고 2007년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2013년 사업을 하지 않기로 뉴타운 사업 선정을 해제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해제하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상당수의 주민들은 뉴타운 사업을 반대했습니다. 지금도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찬성과 반대가 분명히 나타나듯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소유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매우 많았습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각종 도시기반 시설 설치 부담을 소유주가 해야 하는 구조의 뉴타운 사업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본래 기반 시설은 공공에서, 주택은 민간에서 함께 실행하려 한 것이 뉴타운 사업의 목적이었으나 경기 침체로 인해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고철값에 땅을 내주고 금값에 아파트 입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창신동에 실거주 중인 사람들의 대다수가 세입자였기 때문에 세입자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80%가 세입자로 이루어지다 보니 공사가 시작되면 이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하고 공사 완료 후에는 동일한 금액대로 다시 창신동으로 돌아오지 못하니 뉴타운 사업은 세입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창신동의 지역적 특징인 봉제 산업도 뉴타운 사업으로 와해될 수 있었습니다. 봉제산업 종사자들 중에는 주택 일부를 개조하여 간의 수공업 방식으로 일감을 받아 일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창신동만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형태도 사라지고 봉제인들도 흩어져 버리면 창신동의 지역 경제의 주축을 이루던 봉제산업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창신동 주민들은 반대 의견이 점차 많아졌고 결국 뉴타운 사업 해제를 요구하며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됩니다. 2013년 뉴타운 사업 지정이 해제된 창신동은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이곳의 재생으로 인해 주변 지역의 파급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뽑히면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선정하기 위해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창신동은 매우 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첫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서 지역 자산을 발굴하고 발굴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지, 둘째, 지역만의 특색을 갖는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에서 창신동은 지역 경제산업인 봉제산업을 내세워 창신동만의 독특한 봉제 관련 프로그램들을 다수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또 다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었고 이를 개발할 수 있는 주민들의 역량도 이미 충분했습니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창신동은 각 부처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 관련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목적으로 4년간 지원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이 되지 않더라도 소규모의 도시재생 사업들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창신동이 속한 종로구와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들을 각 부처마다 실행하는 것들이 있고
그 각각의 사업들이 창신동이라는 대상 지역에 실행될 수 있게 각 부처마다 따로따로 행해야 하는 체계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후 창신동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했고 도시재생 추진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파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들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었고 이것을 실험 삼아 몇 년 진행해 보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원 사업이 끝나더라도 주민들의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각종 도시재생 관련 행정 업무나 현장 업무를 하며 주민과 정부의 매개 역할을 했습니다. 화면의 사진은 2014년 선도지역으로 선정되고 지원받는 2019년까지의 이곳에서 목표로 한 사업입니다. 오른쪽의 사업들은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 부처에서 받는 항목이고 왼쪽의 마중물 사업이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서 사업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오른쪽의 경우 노후화된 시설을 재정비하는 것에 주안을 두고 있다면 왼쪽의 경우는 창신동의 특색을 살려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과 주민들의 네트워크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도시재생이 단순히 시설 개선을 통한 기능 회복이 아니라 지역이 갖는 고유한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신동의 역사를 도시재생 자원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인문자산 발굴입니다. 지역 내 자연, 지리, 인물, 건축, 산업 등 역사와 현황을 조사하여 기록 문화 자원으로서 보존하기 위해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마을 탐방로 조성이나 마을 해설사 프로그램 개발, 역사관 전시 등 도시재생 사업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마을에 알게 모르게 존재했던 혹은 존재하는 인문 정보들을 취합하면서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애착과 자부심을 높이고 지역을 다시금 재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을 탐방로 조성입니다. 이는 앞서 조사한 인문자산을 관광자료로 활용한 것입니다. 어플을 개발하여 지역의 인문자산 스팟을 표시하고 개별 관광객이 방문하여도 내용을 충분히 습득하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지역 내 안내판을 정비하면서 공공환경 정비까지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북촌 한옥마을 사례를 고려하여 창신동 또한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관광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단체 관광의 경우 사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협동조합에 연락하여 마을 해설사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해설사가 동행하며 지역 내 인문 자산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제 산업을 중심으로 동대문 패션 의류 상권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등 지역 자원을 연결하는 봉제 플랫폼 역할을 하는 봉제 역사관을 건립하여 봉제 산업 재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도심 제조 산업에 특화된 전시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봉제 산업을 기억하고 봉제 산업의 의미를 다시금 되짚으며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문화적 재생을 목표로 건물을 설립한 것입니다. 봉제 역사관은 전시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공공간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과 전문가가 협력할 수 있는 지역 경제 거점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관을 통해 봉제인들은 자신들의 업에 대하여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역사관은 문을 닫았습니다. 창신동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서 2019년까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립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방문객 감소와 도시재생에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재개발 패러다임이 다시 부상하면서 다른 용도로 전환하겠다며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이 점에서 역사를 토대로 형성된 지역 특색을 도시재생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사업이 과연 지역 주민을 위해 실행된 것이 맞는지, 정치적인 이유로 이용된 것은 아닌지 다시금 생각해 볼 문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채석장 전망대입니다. 돌산으로 이루어진 지형으로 창신동에는 식민지기에 채석장이 있었는데 이 돌산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전망대를 두어 그 안에 카페를 조성했습니다. 채석장은 지역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요소이면서 역사문화 자원이지만 이러한 자연지형은 오히려 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것을 지역 자산으로서 활용하여 가치를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지역의 랜드마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망대 건축물을 지어 2020년 서울건축문화재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전망대는 낙산 언덕의 조망을 활용해 지역 명소화하여 방문객 증가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으로 사람들의 유입을 이끌었고 전망대 조성 후 지역의 조망권 가치가 알려지면서 창신동 언덕 꼭대기에 몇몇 상점들이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망대 안에 카페를 운영하도록 시설을 갖추어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고 일부 공간에 지역 작가와 청년 디자이너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창신동의 지역적 특색이 묻어나는 카페로 만들었습니다. 창신동은 지나온 역사를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간직한 공간으로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이러한 역사문화 자원들을 지역 활성화 자원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역의 역사가 곧 지역의 인문자산이 되고 이것을 발굴하고 새롭게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해 준 사례가 바로 창신동이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서울의 역사 공간과 도시개발 강좌의 마지막 강의로 창신동이라는 주제로 창신동의 역사와 그것을 바탕으로 형성된 지금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도시재생 사업에서 자원을 재활용하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은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로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며 지금의 모습을 만들어갔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 서울 도심부로 나아가 과거와 현재의 서울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서울의 역사 공간과 도시개발 강좌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